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해외 축구 이제 세리아 위주로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번에 국대 주간 이후에 첫 A매치 주간이다. 되게 어렵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주중에 이제 또 코파까지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좀 강팀들, 상위권 팀들은 이 또 3일에 한 번씩 경기하는 그런 일정들이 되게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요즘 해외 축구 좀 조심하고 싶은데 자, 일단 컬리아리 대 몬자 내일 7시 반입니다. 또 이게 시간이 좀 바뀌었습니다. 일찍 다가왔더라고. 그래서 저도 좀 미리미리 이렇게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몬자의 하락세가 언제까지 열지 저도 궁금하네요. 몬자가 얘네인데 몬자가 지금 뭐 9경기 동안 뭐 2무 7패고 더 넓게는 22경기 동안 1승 5무 16패입니다. 몬자는 지금 리그에서 가장 못하는 팀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리그 레이스 상으로도 꼴찌에 위치해 있고 근데 이제 칼리아리도 약간은 얘네들도 요즘에 안 좋기는 해. 그리고 얘네 좀 다국적 선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좀 소모값이 좀 있을 만도 합니다. 지토 루분보 같은 애들 뭐 앙골라 대표팀 다녀왔을 만도 하고 뭐 그런 거 있고 그런 거 있고요. 근데 칼리아리도 지금도 살짝 안 좋은 구간이고 강등권과의 차이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26승점이거든요. 딱히 뭐 칼리아리가 크게 앞선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매번 이제 칼리아리 하면 얘기하는 그 이제 사르데냐 섬, 홈빨 이런 것들 얘기를 드리면서 뭐 이번 시즌 맞대결도 칼리아리가 몬자 원정을 잡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할 만한 것 같고 글쎄 뭐 국대 주간 뒤고 몬자가 네스타도 재선임한 다음에 재정비하고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막연하게 나는 몬자가 여전히 막 안 좋은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이게 제일 많이 보여요. 22경기 1승 5무 16패다. 최근에도 2무 7패로 안 좋다. 그 정도만 보여가지고 저는 그냥 뭐 칼리아리의 햄무나 무승부? 딱히 이거는 몬자가 이 경기에서 해먹을 거다? 칼리아리 원정승을 거둘 거다? 그런 생각은 거의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피오렌티나 대 아탈란타는 있는데 A매치 주간 들어가기 전에 피오렌티나는 유벤투스를 3대0으로 잡았었고요. 아탈란타는 인터밀란한테 0대2로 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모습은 차이가 있던 편인데 뭐 이제는 아탈란타는 리그에만 집중하면 되기는 돼요. 하지만 아탈란타의 일정 얘네가 국대주간 돌입 전에도 유벤투스나 인터밀란을 연달아 만났었고 이후에도 피렌체, 라치오, 볼로냐, 밀란 되게 어려운 일정에 있는 셈이에요. 아탈란타는 국대주간으로 뭐 살짝 숨통이 트였다? 그렇게 보기도 어려워. 왜냐면은 아탈란타의 이제 핵심 선수들 가운데 에데르송, 짐시티, 샤를데 케텔라허, 히엔, 콜라시냐치, 루크먼, 파살리치, 사브라리치 이런 선수들이 전부 다 국대주간에 소모값이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그 주포인 레테기도 이탈리아 대표팀에 소집이 됐다가 부상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변수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아탈란타 쪽이 저는 소모값이 꽤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대 주간에 애들이 너무 많이 뛰었다든지 부상도 있고 최근에도 뭐 폼상으로는 좋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지만 뭐 피오렌티나도 그냥 믿을 놈들은 아니긴 해요. 근데 이렇게 막 유벤투스를 3대0 낸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다소간에 뭐 피렌체가 약간 의외성이 있다? 올 시즌 피렌체가 아주 나쁘지도 않기는 하죠. 지금 뭐 8위에 위치는 해 있어도 여전히 뭐 유럽 대항전 지출권은 바라볼 만한 그런 위치인데 이게 생각보다 저는 매번 아탈란타는 그 기준점을 가스페리니 선임 이후로 삼아야 된다. 2017년쯤 그때를 삼아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가스페리니 감독이 부임하기 전에는 피렌체가 이런 식으로 아탈란타한테 8연승을 달렸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6, 17년쯤에 가스페리니가 오고 나서도 피렌체는 아탈란타랑 꽤나 잘 비빈 편입니다. 아탈란타가 뚜렷하게 많이 이겨봤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피렌체가 이렇게 뭐 3연승을 달린 적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도 보면은 꽤나 반반치기 정도는 나오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작년에도 피렌체가 이제 최종전 때 이 24년 6월 3일이니까 그야말로 최종전이거든요. 이때 피렌체가 아탈란타를 잡은 것도 생각이 나고 여러모로 예측이 좀 어렵긴 한데 그냥 배당으로는 피렌체 프레임 같은 게 좀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밀란 대 우디네세인데 인터밀란은 리그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디네세는 제가 매번 10등인데 딱 이제 상위권과 하위권의 그런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디네세 위로는 그냥 이제 딱 상위권으로 보면 됩니다. 승점 차가 7점 나거든요. 그래서 우디네세는 상위권 문지기라고 봐야 되는데 얘네는 뭐 패기 넘치는 역습팀도 아니고 좀 단단한 운영을 추구하는 팀이다. 선수단 구성이 그래요. 역습팀보다는 최대한 이제 좀 짧게 뭐 연결하려고 하고 운영으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인터밀란한테 상성이 좋지가 못하다. 왜냐면 인터밀란은 그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 일단은 세리아 최고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맞대결상으로는 인터밀란이 우디네세한테 5연승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제페 메아짜 홈구장에서는 우디네세 상대로는 7연승 중입니다. 2018년 이후로 계속해서 모두 다 이기고 있는 게 보여가지고
뭐 이건 상대 전적상 이점도 있고 상성으로도 그렇고 뭐 인터밀란이 얘네들도 이제 국대 주간에 좀 거슬리지 않겠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지난번 11월달 국대 주간이 끝나고 나서 바로 열린 세리아 경기에서는 인터밀란이 헬라스 베로나를 5대0으로 팼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밀란도 뭐 선수 유출이 많은 팀이지만은 매번 로테이션을 많이 들려주는 팀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순위 경쟁이 좀 치열한 만큼 나폴리한테 가까스로 지금 1위 자리를 탈환한 만큼 인터밀란이 뭐 크게 흔들릴 것 같진 않습니다. 어쩌면은 진짜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상성면에서 인터밀란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표도 인터밀란이 괜찮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나폴리 대 AC 밀란인데 국대 주간 돌입하기 전에 이제 2월부터 나폴리가 성적이 좀 안 좋았었어요. 중간에 피렌체를 잡은 적이 있는데 쭉 보면 그냥 이래.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1승 5무 1패로 국대주가 시작되기 전에 승점을 크게 떨군 기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에 인터밀란한테 추월을 당한 겁니다. 오히려 이제 아탈란타까지 3위 아탈란타까지 어쩌면 뭐 나폴리를 노려볼 정도로 그럴 만한 가시권에 왔는데 그나마 이제 나폴리가 뭐 홈에서는 좋았었고 이번 시즌에 밀란이 좀 한참 헤맬 때 원정 가서 AC 밀란을 잡은 적도 있었습니다. 뭐 밀란은 제가 매번 계속 해가지고 콘세이상 감독의 이런 자질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승점상으로는 그렇게나 욕을 먹던 폰세카보다도 나을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나폴리든 밀란이든 국대 주간 전부터 상황이 별로 안 좋았었고 밀란도 보면은 막 이렇게 뭐 토리노, 볼로냐, 라치오 까다로운 팀들한테 연패를 한다든지 이후에 뭐 레체나 코모 잡은 거면 그래도 좀 칸칸끝발 처진 애들 잡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저는 뭐래 가도 애매하다고 보기는 봐요. 그래도 뭐 굳이 보면은 저는 나폴리가 뭐 지는 그림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무승부나 나폴리 햄무 그냥 고배당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딱히 뭐 이렇게 90점 잡을 만한 경기가 별로 없어 보이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 대 지로나 경기인데 작년에 이제 우승 트로피 경쟁을 하던 팀들이죠. 두 팀은요. 지로나가 생각보다 잘했잖아.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는 여전해. 지금도 리그 1위예요. 근데 지로나는 확연히 부진합니다. 13위에 그쳐 있다. 이거는 바르셀로나에 좀 일정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미 예선이 끝나고 하루 만에 지난 오사수나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때 그 이제 남미 선수들을 아예 배제를 하고 로테를 많이 돌렸는데도 오사수나라는 꽤 까다로운 상대를 잡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만에 또 경기를 하는 거여가지고 바르셀로나가 일정이 엄청 빡세요. 근데 이제 뭐 지난번 경기를 좀 쉽게 이기기도 하고 레반도프스키도 후반에 나와서 골만 떠보고 바르시아의 체급을 생각할 만한 것 같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이제 올모로 이긴 게 아쉬운데 아마 이번 경기에서는 남미 그 선수들 아라우나 하피냐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나올만 하겠죠. 지난번 경기 때 아예 제외를 했었으니까 뭐 그때 이제 관리해줬던 뭐 대용 같은 애들 그런 애들 더 써먹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바르시아는 지금 지표상으로 후반기 전체를 따지고 보면은 14승 3무 이런 와중에 있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후반기인데 여기서부터 해갖고 14승 3무 그냥 미친 포스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지로나는 그냥 작년과 딴판으로 아예 딴판으로 가라앉았고 바르시아는 어느덧 다시 이제 좀 리그레이스 상으로도 오늘 이제 레알은 이기고 꼬마는 비겼는데 이러면서 바르시아가 또 차이를 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꼬마가 또 승점을 드랍을 해서 글쎄 이 경기에서 또 승리를 거둔다 그러면 일단 추격하고 있는 레알을 또 이제 어느 정도 띄워놓을 수도 있는 거고 꼬마는 확실하게 이렇게 좀 벌릴 수 있다 뭐 이런 동기부여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뭐 직전 경기 때 오사수나와의 경기에서 이런 힘든 일정과 상관없이 바르시아라는 팀의 체급을 보여준 만큼 글쎄 뭐 어찌 보면 뭐 지로나는 지금 얘네들도 11경기 동안 1승밖에 없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찌 보면 오사수나보다도 지로나가 수월할 만도 하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뭐 체급과 동기부여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저는 뭐 이만한 근거도 없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를 그냥 또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